자, 1번 문항 볼게요. 70페이지. 자, A부터 C의 화자나 청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A부터 C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얘는 가에 나와 있습니다. 가 작품에.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A가 1번, B가 2번, C가 3번, A, B, C 이렇게 다 나눠져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서 이건 읽으면서 동시에 풀 수가 있는 문항에 해당을 해요. A 부분이 끝나고 나면 1번, B 부분 끝나면 2번, 그리고 4, 5번 보고 그 다음 C 부분에서 3번과 5번을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동시에 4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 문항 보시면 가의 제시된 가작품이에요. 시적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 시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시간, 상황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적 화자가 거기 그 시간과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거를 파악하고 시적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적 상황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한번 가보면 자, 보기와 관련지어 가의 초패왕과 나의 이 몸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끊어야 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보기와 관련을 지으라고 있으니까 일단 가와 관련된 거와 나와 관련된 걸로 나눠져 있을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 다 끊어지다가 그러면 가부터 먼저 판단을 해보면 된다. 그래서 가가 지금 틀린 게 나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죠? 가에서 틀린 거를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되고 틀린 게 나오지 않는다면 나에서 틀린 걸 찾아봐야 되고 시간 좀 오래 걸리겠네. 자, 보기를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자,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건이며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것을 자각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죽음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가 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자각과 계속 살고자 하는 바람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자, 여기에 죽음에 대한 자각, 계속 살고자 하는 바람, 요 사이에서 내적 갈등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뒤네요. 실존주의자들은 실존주의죠.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죽음이 삶의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의미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 삶의 시간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삶의 의미가 있다. 그들에 따르면 죽음의 불가피성과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 인간이야말로 보다 진지하게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왜?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 결국에는 열심히 지금 현재에 충실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아마 지문에 죽음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자,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먼저 기억과 니은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지금 보면은 가의 거의 마지막, 즉 38번째 행에 나와 있어요. 가의 마지막 부분에. (38행에)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니은이 나의 중장에 있네요. 중장에.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남산 밑에 장찬 긴 밭은 어느 장부 갈아주며 이웃집의 빚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니은이 누른 해, 흰 달, 가랑비, 굵은 눈, 소설의 바람 불 때 누가 한 잔 먹자 하겠느냐. 자, 이것만 읽어서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둘 다 문맥적 의미, 즉 앞뒤를 읽어봐야 돼요.
읽어봤을 때 구체적인 의미가 나타나게 될 거고, 역시 끊어서 가야 돼요. 기역과 니은을 끊어서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역이면 기역, 니은이면 맞는 말부터 먼저 찾아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게 무엇이냐? 죽음. 그 다음이 두 번째로 잡아야 되는 게 죽음에 대해서, 그쵸? 잡고 들어가야 되네요. 다른 보기는 없었구나.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볼 건데, 제목부터 먼저 한번 보면 제목이 초한가입니다. 자, 그래서 초한가는 초한지라고 들어보셨죠? 초나라하고 한나라. 그래서 초나라의 그 항우, 그 다음에 한나라의 유방. 그래서 이 초한지라는 여러 장기에 보면은 빨간색이 한이고 초록색이 초예요. 그게 그 장기가 이 초한지를 바탕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라의 유방이 통일을 하죠. 이제 유방이 전체 통일을 하게 되고, 이 유방이 통일을 하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항우가 그 자결을 하는데, 이 항우를 끝장낸 게 이제 누구냐면은 바로 한신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한신이 그 항우가 워낙 잘 싸우니까 못 치고 있다가 이 장자방이라는 또 이제 책사가 있어요. 걔는 이제 머리를 맞대가지고 뭐냐면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사면초가야.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버려요. 향수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병사가 사기가 꺾이면서 병사들이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하니까 그걸 항우가 보고 나의 운명이 여기서 끝났고 해서 자기 목을 베니다. 스스로 자결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는데, 그런 내용의 소설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설일로 되어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만고 영웅, 아주 오랜 세월의 영웅 호걸들아, 초한승부 들어보소. 그래서 이제 초나라와 한나라의 승패를 들어보자. 절인지용 부질없고, 그래서 그래서 절자가 이게 여기서는 끊을 절자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절개, 뛰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끊다라는 뜻이면 여기서는 그 뛰어나다. 한자어로, 그 다음에 용자가 날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뛰어난 인물의 어떤 날쌔은 부질없고 순민심이 으뜸이라. 그래서 순할 순자에 백성민자의 마음심자인데, 여기서도 이 순자가 순할 순자라기보다는 순응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순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순응하다. 자,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들은 부질없고 민심이 으뜸이다라는 거야. 자, 결국에는 이 그 한나라의 유방이 민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한패공의 백만대병 있습니다. 그래서 한패공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의 고조가 되는 유방을 이야기하죠. 백만대병, 구리산 밑에. 자, 그래서 신면매복 이렇게 씁니다. 신면, 10십자의 얼굴 면자는 면면자예요. 그래서 10개 면에 매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어서 지금 치려고 하는 거죠. 대진을 둘러서 큰 대자에 이 진자가 진을 치다 할 때 진짜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군대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 그렇죠?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대진을 둘러치고 초패양을 잡으려고 할 때 초한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천하, 병마, 도원수는 표머걸식 한신이라. 그래서 뜻풀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천하, 병마, 도원수는 그 장수, 그 벼슬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표머걸식은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한신이 젊었을 때 가난해서 냇가에서 빨래일을 하던 아낙네에게 밥을 얻어먹었다는 고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걸식을 한 거지. 그래서 이 표자가 떠다니다 라는 건데 빨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떠다니다 라는 뜻인데 이제 빨래하다. 그래서 빨래하는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걸식입니다. 그래서 빌어먹는 거죠. 이 걸자가 빌다. 그 다음에 음식 식자.
음식을 빌어먹는 거. 자, 한신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신이라는 장군이 사실은 원래는 누구 밑에 있었냐면 항우 밑에 있었어요. 항우가 잘 싸우니까 예전에 한번 항우의 5만 군대하고 유방의 50만 군대가 붙었어. 누가 이겼냐면 항우군 5만이 이겨요. 그 이유가 항우가 잘 싸우는 것도 있지만 용맹한 것도 있지만 범증이라는 책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갈량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갈량은 이제 나중이고 그 삼국지는 초안지 다음이에요. 그 한 나라가 붕괴되고 나서 만들 삼국으로 쪼개지는 게 그 삼국지야. 그래서 그 유비가 유방을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아무튼 그건 이제 나중이고 제갈량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제갈량도 상대가 안 되는 게 범증이에요. 범증은 이 그 항우가 자기가 말하는 거를 듣지 않을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항우가 무조건 이겨요. 엄청난 책사야.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항우를 키워요. 그래서 항우가 거의 아버지처럼 모시는데, 그러니까 이 범증이 없어야 돼. 항우는 굉장히 용맹하지만 머리가 안 좋아. 그리고 다혈질이야. 그래서 한신이 항우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증은 알아봐요. 얘가 뛰어난 인물이구나. 그래서 이 한신을 시험을 하고 해가지고 이 한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항우가 비웃어요. 네가 나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한신이 그걸 딱 보고 나서 내가 모실 군주가 아니다. 얘는 덕이 없다.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서 어딜 들어가냐면 유방 밑으로 들어가요. 유방 밑으로 들어가는데 유방에 또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는데 걔가 한신을 알아봐. 그래서 일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뭘 시켜보냐면은 그 군량미를 조달하는 걸 시키거든요. 근데 한신이 중간중간에다 군량미를 이렇게 몰래 놔둬.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길목마다 이렇게 군량미를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야, 얘 머리 뛰어나구나 해가지고 한신을 유방한테 추천을 해요. 그래서 유방이 어떻게 하냐면 유방 밑에 번쾌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장수들이 많거든. 목숨 걸고. 즉 유비 밑에 관우하고 장비가 있듯이 번쾌라든지 이런 아주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어. 근데 대장군 자리가 비어있어서 유방이 한신을 세워요. 뜬금없이. 그래서 번쾌부터 시작해서 반발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어떻게 하냐면 한신한테 20만의 군을 주고 야, 내가 항우랑 싸우기 힘드니까 네가 나머지 통일시켜와. 한신이 나머지 다 통일해요. 중국을. 그리고 마지막에 초나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 해가지고 결국에 이 한신이 마지막에 항우를 잡는 거야. 뛰어난 장수예요. 자, 그래서 걸식을 하다가 이제 이 뛰어난 이제 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장대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 호령할지, 즉 대장군이 된 거지. 도원수가 된 거지. 그죠? 자, 오강은 1천리요. 팽성은 500리라. 자, 그래서 이 오강과 팽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초안지의 배경, 즉 항우하고 마지막 대결을 하는 곳이에요. 거리거리 복병이여 두루두 매복이라. 관계가 많은 이자거는 패왕을 유인하고. 자, 그래서 이 이자거라는 이 인물이 이제 그 한신의 참모예요. 얘는 이제 한신의 참모고, 이 참모가 이제 그 계략을 써서 패왕을 유인하고, 산을 잘 노는, 산은 셈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셈을 하는 장자방. 이 장자방이 바로 이제 그 유방의 책사예요. 그래서 이 장자방이 범증한테 계속 계략으로 져. 근데 마지막에 한 방을 보내는 게 이 장자방이 그리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자방이 안 되니까 뭘 쓰냐면 이관계를 씁니다. 장자방이 거짓으로 투항을 해요. 거짓으로. 그래서 범증이 의심을 해. 그런데 이 범증이 나이가 많다고 그랬죠. 항우를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했고, 항우한테 자꾸 명령을 내리거든. 그러니까 장자방이 그걸 알고 성격을 파악을 해. 아, 이 항우는 굉장히 다혈질에다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범증이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 걸 인식하게 합니다. 네가 왕인데 왜 범증이 명령을 내려? 라고 하면서 이간질시켜. 그러니까 갑자기 항우가 그러지. 내가 왕인데 범증 말 안 들어.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범증이 깨닫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 이관계가 성공해서 항우가 범증을 버려요.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범증이 길거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다시 장자방이 튑니다. 얘가 튀어가고 다시 유방으로 넘어가거든. 그래서 항우한테는 책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장자방이 계명상 취하열에 옥퉁소를 슬피불어 8천 제자 해산할 때, 자, 그래서 8천 제자 해산한다 뜻풀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옥퉁소를 불어서 항복한 병사들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해서 항우대 사길 꺾으던 고사, 바로 이게 사면초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면초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계략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자, 때는 마침 어느 때냐? 구추삼경, 아홉 구자의 가을주, 삼경은 이 석삼자의 이 다시경자인데,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추는 뭐냐면 구가 붙었잖아. 늦가을. 그리고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즉 가장 사람이 센티멘탈해지는 시간. 가장 그 감수성이 예민한 시간. 자, 그런 깊은 밤에 하늘이 높고 달 밝은데 외벽이 슬피 울어. 자,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슬퍼요. 그쵸? 자, 객은 나그네. 손님 객자인데 여기서 이제 나그네죠. 수심은 근심 숫자입니다. 마음심자에 돋워주고. 지금 뭐 한 거야? 장자방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야. 자, 그때 분위기가 어때요? 사람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 외기가 슬피 우는 분위기가 아주 슬픈 분위기에, 그래서 그 나그네, 이 객은 바로 초나라의 병사들이야. 이 초나라의 병사들의 근심, 즉 향수병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객은 초나라의 병사들, 적군의 병사죠. 자, 변방만리 사지 중에 잠 못 드는 저 군사야. 자, 그래서 이제 초나라 군사들한테 이야기하죠. 너의 패왕이 바로 이제 항우입니다. 항우. 자, 역진하여. 역진은 힘력자의 다하다 진짜예요. 자, 그래서 너의 패왕, 너의 왕의 힘이 다해서 장중에 죽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장중이라는 것은 장자가 장막장자거든요. 그래서 장막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호생오사하는 마음. 호생오사. 호자가 좋아하다 호자에, 생자는 살다, 오자는 싫어하다, 그 다음에 사자가 죽다. 그래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사람마다 있지만 너희는 어찌하여 죽기를 저리 즐기느냐. 철갑을 고쳐 다시 입고 날쌘 칼을 빼어드니 천근같이 중한 몸이 전장 고문이 되었구나. 그래서 전쟁 전자에 장자가 장소죠. 그 다음에 검호는 칼검자에 혼자가 홀령 혼자야. 그래서 전쟁 장소에서 혼이 되겠구나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오읍하여. 오읍 뜻풀이가 또 나와 있죠. 목이 메어 슬프게 울며. 그래서 가뭄 때 까마귀가 탄식하면서 목이 메어 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까마귀 오자에 울다 오자예요. 자, 그래서 신세를 자탄, 스스로 탄식하며. 그래서 이 탄자가 탄식하다 탄자입니다. 탄식하는 말이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를 울리면서 강동으로 가졌더니 불행이 패망하니 어찌 낯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며 초강백성을 어찌 보리.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내가 나오잖아요. 이건 누구냐면 바로 초패왕 항우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한 것은 금고라고 되어 있죠. 금금자에 이게 북고자거든요. 금북, 즉 승리의 북소리를 이야기해요. 승리의 북소리를 울리면서 강동으로 가려고 했더니 불행히 져서 어찌 얼굴을 부은다시며 초강백성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나오서 이제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전전반칙은 도라 눕을 전자에, 그 다음에 전자가 구르다 전자에, 반자가 반대 반자에, 측자가 곁측. 그래서 돌아 누웠다가
반대측으로 굴른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전쟁 생각하니 탄련풍진 다 지나고 탄련풍진 뜻풀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리저리 구르며 잠 못 들 생각하니 8년 세월 전쟁터에서 다 보내고. 자, 그래서 풍지는 바람 풍자에 먼지 진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람과 먼지니까 이거는 이제 전쟁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막 삭창. 그래서 정막하다 들어보셨죠? 이게 둘 다 고요하다. 고요할 적자에 고요할 막자를 씁니다. 그래서 고요한 사창은 비단 사자에 창문 창자예요. 고요한 비단된 창문 빈방 안에 너의 부모 장탄수심 어느 누구라 알아주겠느냐. 자, 그래서 장탄 길다 장자에 탄식하다. 그 다음에 근심 숫자에 그다음 마음 심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의 부모님의 긴 탄식과 근심하는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느냐. 은하수 오작교는 1년에 한 번 보지만 너희는 어쩌여 좋은 년분을 못 보느냐. 초진중 장종들아. 그래서 초나라에 진을 치고 있는 장졸들아 고향 소식을 들어보소. 계속 향수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남곡 녹초 몇 번이면 자, 그래서 남곡 녹초 그래서 남역 남자에 곡자가 골짜기, 그 다음에 녹자가 푸르다, 녹자에 풀초자. 그래서 남쪽의 골짜기에 풀이 푸르게 변한 게 몇 번이면 세월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고당명경, 부모님은 고당명경 투표에 나와 있습니다. 200의 장진주에 나오는 구절. 옛 집에 있는 맑은 거울, 그래서 거울에 백발을 비추는 늙으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은 의문하여, 의자가 의지하다. 문문자예요. 문에 기대어 바라보며. 그래서 문에 기대서 바라보면 기다리는 거지. 독수공방 처자들은 독수공방은 그 홀로 독자의 지킬 숫자에 그래서 그 방에서 혼자 지키고 있는 이제 아내들이죠. 한산 낙목 찬바람에 한산 차단자에 산산자 떨어지다 낙자에 나무 목자. 그래서 차가운 산과 잎이 떨어진 나무 찬바람에 새 옷을 지어 넣어두고 날마다 기다릴 때 그래서 이제 가족의 어떤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허구헌 긴긴 날에 자 허구헌 날 허구헌 이거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날 세월이 매우 오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랜 세월 긴긴 날에 이마 위에 손을 얹고 산에 올라 바라보다 망부석이 되겠구나. 그래서 망부석 바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소재예요. 자, 그래서 가족들이 너를 아주 간절히 기다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 철없이 젖달라 지저 울고 철난 자식 예비 불러 밤낮없이 슬피우니 어미간장 다 썩는구나. 자, 그래서 전쟁에 끌려나간 남편 때문에 어린 자식은 철없이 배고프다고 하고 철이 난치 이제 다 큰 자식은 아빠를 찾고 그래서 그 남겨진 이 부인의 간장은 강간자의 창자장자거든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다 썩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장인 네가 전쟁터에 나와 있으니 네 가족, 네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하니 이런 거죠. 남산 밑에 긴 밭은 어느 창부가 갈아주며 이웃집의 빚은 수는 누구를 위하여 번할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지금 그 적군에게, 그쵸? 그래서 전장에 나아가 있어서 이 가족이 괴로움을 겪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와이프, 네 아내를 도와줘. 누가 장부들, 어떤 남자가 다 끌려나갔으니까 밭을 갈아줄 거며 그 다음에 술이 빚어도 누가 권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첨전고후 바라보면 첨전고후 뜻풀이 나와 있죠.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보더라도 바라보니 구리산이 적병이다. 한왕이 관우하사 한왕은 유방이죠. 한나라 왕이니까. 자, 관우하다라는 거는 관대하다, 후하다.
자, 인심이 좋으니 불살한군하는 불살 아니다 불자에 살자가 죽이다. 그 다음에 항자가 항복하다. 군자가 군사. 항복한 군사는 죽이지 아니한다 하시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나라 왕이 관대하고 후에서 항복한 군사는 죽이지 않는다고 하신다. 가련하고 불쌍하다 초평은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의 장진주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철이라는 분의 그 사설시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사설시조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설시조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원래는 그 민중, 즉 평민들이 주로 쓰는 것이다라고 배우지만 처음에 만든 거는 사대부들입니다. 그 사대부들도 사설시조 지었어요. 주로 언제 지었느냐? 사설시조는 형식이 약간 깨지죠. 술자리.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은 형식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술 먹는 자리 지키다 보니까 형식이 약간 깨지면서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면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술 먹자는 얘기예요.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 그려. 그래서 풍류가 벌써 드러나죠.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선조들. 어떤 정도는 한 잔 딱 먹고 꽃 하나 딱 꺾어 놓고 탁 넣는 거야. 내가 몇 잔을 먹었는지 세는 거야. 자연 파괴. 자, 이 몸 죽은 후면, 자, 이제 죽은 후죠. 자, 죽음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게 위에 거적을 덮어 줄이어매요. 줄이어는 이렇게 줄이다라니까 이렇게 꽉 묶다라는 거죠. 꽉 묶어서 매어 가라. 자, 이거는 초라한 행색입니다. 초라한 사람이 죽으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장사를 지내는 거. 초라한 그냥 처음 모습이라 할게요. 뭉뚱그려서 갑자기 그 단어가 안 떠올라.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관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초라한 모습. 유소보장 밑에 나와있죠. 술이 달린 비전. 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놀이라는 게 보면은 실 이렇게 길게 묶어가지고 뭉퉁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이렇게 실 같은 걸 이렇게 막 해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놀이개 밑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술이 달린 비장장마 이제 상여가 나가는 거죠. 초라한 상여의 모습입니다. 이 단어가 안 떠올라서 멍청이 아닙니까? 네. 자, 유소보장 그러니까 막 꾸민 거야. 만인이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쵸? 어옥새, 속새, 덮가나무, 백양숲 속에 가기만 하면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화려한 상여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가면 누른 해, 흰달, 가랑비, 굵은 눈, 소소리 바람 불 때 누가 한 잔 먹자고 하겠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열거법을 사용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고 누가 한 잔 먹자느냐 아무도 하지 않는 설의법을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부분 보면 니은 이 부분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누른 해니까 노을 그렇죠? 노을이 졌을 때 흰 달이 떴을 때 가랑비가 내릴 때 굵은 눈이 내릴 때 소소리 바람이 불 때 다 술 먹고 싶은 분위기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야. 술을 먹고 싶을 때 누가 한 잔 먹죠? 뭐가 죽어버리면. 그래서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는 원숭이에요. 무덤 위에 잔나비가 휘파람 불 때 뉘우친들 그때 뉘우치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뉘우치는 의미가 없어.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A부터 C에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번 한번 보시면 C에서 자, C 부분은 지금 그 초패왕
그쵸? 초패왕이 하는 이야기를 보이죠. 초강 백성들을 청자로 삼아 청자의 부모님을 낯을 두고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을 두자. 여기서 청자가 누구예요? 초강 백성들이잖아. 초강 백성들의 부모님을 낯을 들고 볼 수가 없다?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찌 낯을 들고 부모님을 보고 백성들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모님은 바로 청자의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그 화자 자신, 즉 초패왕의 부모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가이드 시대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자, 정답 5번으로 나와 있는데 어린 자식과 찬란 자식 굶주리며 불러대는 모습은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애비의 마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 없죠. 그래서 그 애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고 이렇게 돼. 이 애비는 전장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는 이 사람한테 가족들이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고통을 받을 거야. 네 아내가 고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켜볼 수 있는 거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고 정답은 4번인데 보면 가의 초패왕은 항복할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고 나의 이 몸은 죽은 후에도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 자, 지금 보면은 그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모습은 마지막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디로만 갈 거나라고 해서 그 죽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행을 통해서 추측이 가능합니다. 끝을 통해서. 자, 그런데 나가 틀렸어요. 나에서 보면 죽은 후에도 술을 마시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의미가 없으니 살아있을 때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렇죠? 그게 어디 나타나요? 중장에 나타납니다. 나시의 중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죽은 후면 누가 한 잔 먹자고 할 건데 살아있을 때 먹어야지.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먹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번 문항 보면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남산 밑에 김받친 어느 장보가 하나 주면 이 부분이었죠. 자, 적절한 것 정답은 2번인데 한번 보시면, 자, 기억은 이웃집에서 빚은 술을 함께 마실 사람이 없어진 상황의 안타까움. 그렇죠? 이제 술을 있지만 술을 먹을 사람이 없다. 이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자, 니은은 술을 함께 먹자고 찾아올 사람, 니는 누구예요? 찾아올 사람이 누가 없는 상황에 안타까워. 왜? 죽어버리면. 누가 한 잔 먹자고 하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둘 다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